예, 1월 17일 수요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장중 시황 방송도 했고요. 지수 빠지는 원인과 제가 좋지 않은 내역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정시 부양한 금융 자본주의 관련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또 엄청 팔아요. 약간 이제 11월 달과 좀 반대되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좀 더 많이 빠지는 원인이 그래도 저희가 수급 모멘텀 정시의 특성이지 대외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얘기 잠깐 더 드리고요. 오늘 현금을 써서 12630을 제가 오늘 두 번 매수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은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사실 맞습니다. 기분 좀 나쁘고 사실 우리 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종목은 오늘 종목의 코스닥이 1440개 빠졌어요. 한 150개밖에 못 올랐고 거의 폭락을 다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2400포인트 밑으로 체감지수를 느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빠진 거 포함하면 그 2200 다시 간 거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포트 내에서 잘 방어하고 개별주 같은 걸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모았던 것들은 오늘 12630 지수 관련을 분할매수 위찰했어요. 그래서 지수 관련 이제 차트 분석하는 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장중 시황에 좀 말씀을 같이 드리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정부에서 윤통이 나서서 특히 이제 1,400만 동학개미 대상이죠. 금투세 뭐 개혁한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금융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과 정시를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과 오늘 외국인이 되게 많이 파는데 약간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일본은 신고가예요. 살짝 지금 출렁거리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미국보다 지금 DM 선진국 증시에서 제일 잘 오르고 있고 또 그 반면에 극명하게 중국과 홍콩은 계속 얘기를 부양책 놔도 정시는 계속 신작갑니다. 상반기 이래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노관심이고 중국 홍콩은 전혀 터치를 안 하죠. 관심은 약간 두는 게 맞는데 오늘 관련돼서 환율 같은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아요. 지수도 선방했고 종목이 좀 선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스닥 빅테크 내에서도 그 매그니트 세븐도 좀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극명하게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살짝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더 줄여라. 시장의 기대가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3월달 FOMC의 금리를 내려줄 거란 확률이 60%예요. 저도 좀 더 빠져야 된다 보는데 그 연준 의원이 또 그렇게 매파주 언급 좀 했는 부분이 오늘 정시 빠지는데 약간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차별화될 거라 보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FM입니다. 어닝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닝 시즌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신고가 선두그룹 저희가 $500 넘었을 때 엔비디아 정말 강하게 큰 부자들이 산다 빅머니 들어간 신호다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수혜를 많이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정수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 계속 내고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가는 쪽 보시고요. 발란티아 같은 거 하고 그 뒤로 갈 수 있는 세컨티어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은 빅테크 내에서 잘 선방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대신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이 자존심 꺾었잖아요.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매출을 방어하고 있는데 그런 이양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선을 끊었던 180불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뒤에서 안 올라오는 것들 그동안 약했던 테슬라나 어제 보시면 루시드 같은 전기차 종목들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등이 아직 약세를 좀 끌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장중에 오전에 5분짜리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한국 약세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 외국인이 아침보다 더 팔았어요. 꾸준하게 지금 코스피 현물까지 8,000원 넘게 팔았고요. 선물이 막판에 항상 조금 돌리긴 하는데 현재는 15,000개 정도 팔고 있습니다. 막판에 어떻게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선물 같이 때리면서 오늘 장 우리나라 코스피 빠지는데 일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 기억나세요? 11월 6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왜 났었냐면 그 윤통이 나서서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워낙 그때 9월 10월 막 급락했잖아요. 그러다 살짝 돌리고 FOMC 나오면서 괜찮아지는 가운데 불을 끼얹은 거죠. 공매도 전면 금지하겠다. 6개월 동안. 그 얘기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 사실 윤통의 어떤 정책도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정책만 봐요. 약간 좀
거칠죠. 예, 약간 거칩니다. 하지만 정도를 좀 때리는, 약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급등을 확 했다가 그 다음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더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 사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또 빠졌죠. 지금 왠지 느낌이 뭐냐면, 지금 장도 빠지고 있는 가운데 호기롭게 또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 정부 같은 분들이 장 빠질 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정책을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도한 주식 세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물론 이게 4월달 총선을 염두에 안 뒀다 말씀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불이익도 이 동학개미 1,400만 위해서 뭐 지금 금토세는 당연히 폐지한다 그러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기업의 상속세도 완화주겠다 했어요. 친기업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원칙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 미국 같은 케이스가 수십 년간 그 기업과 이 그 주식 투자자 같이 살 수 있는 이 상생 방안입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원칙적이고 약간 우리나라에 바로 될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금융으로 이 정시라든지 이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투자를 계속하면 미국 같은 케이스는 수십 년 장투를 해서 401k 같은 걸로 제도가 보장돼 있잖아요. 은퇴를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정시가, 자기 나라 정시가 워낙 수십 년 잘 올랐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이런 원칙적 얘기가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주식을 부양시키는 모습 좋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엄청 팔아버렸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반대 내리는 느낌이라서 제가 1630을 막판에 조금 더 사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한데, 상대봉이 조금 더 과도하다, 그런 면을 조금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현 정부 특징이, 저는 정책만 봐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 약간 눈치 안 보고 중앙 공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의지를 좀 필요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빠졌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나라 환율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좀 많이 빠졌던 1360원대까지는 아니지만 1340원 넘어가면서까지 외국인들이 팔긴 파는데 걔들도 해지라는 거예요. 순물통 해지라는 거고, 그런 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나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더 빠져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여전히 개인 예탁금이 50조 되긴 해요. 올라오긴 했지만 중소형주 샀다 팔았다 단타를 많이 친다 그랬잖아요. 아직 구심점이 없습니다. 확 몰려가지 않고, 또 우리가 편하게 패시브로 해서 에코프로 모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정말 몇 개 없는데, 삼성전자도 주가로 더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개인들 많이 들고 있는 같이 빠지다 보니까 투심들이 다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보세요. 야, 개인들 사고 있는데 누가 팔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 수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개인도 단타 치는 일반 개미가 있고 빅개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들이 사는 거로 나와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은 개인들이 약간 투매가 나왔습니다. 같이 투매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을 해서 단기로 제가 지수를 좀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차트 분석을, 이것도 오늘 종목 얘기를 줄이고 지수 얘기를 살짝 더 드린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봉은 당연히 떨어졌는데 요번에 지금 1월달 올랐던 데가 2280이었고요. 작년 10월 말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2280입니다. 400포인트 차이 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피보나치 수율로 반등을 2달 주고 빠지는 폭을 정할 때 이 수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게 사실은 50%가 아니라 요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2420까지는 봐요. 근데 제가 요 밑에 떨어질 때 2460이랑 오늘 마지막 여기서 조금 더 샀다. 1차적으로 현금을 써서 12630을 좀 매수를 좀 했다. 현금보다 나을 타이밍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 정도 샀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예전에 10월달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사놓으면 사실 수익법 팔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얼마나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더 반등 주냐 문제지. 이렇게 하다가 돌리든지 밑에서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닥 흐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추매를 좀 더 하면 된다. 지수장 그렇게 할게요. 주봉도 이게 20주나 60주의 이평선이 사실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사실은 안 깨지고 이 정도에서 반등을 줘야지만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월봉 기준으로도 그래요. 월봉도 사실 지금 20개월 선이거든요. 지수는 좀 빠지긴 했는데 지수는 20개월 선에서 살짝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요건 이제 의미 있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지수 관련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정책 얘기도 드렸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외국인과 수급 때리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과도하기 때문에 현금 좀 쓰면서 지수 과매도를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장 대비해서 제가 또 개별주를 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죠.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어떻게 사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 장 안 좋았을 때 제가 뭐 전쟁 관련주라든지 그때 뭐였죠? 바이오 같은 것도 사면 다 수급 대장주 사게 되면 걔들 수급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오늘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반응을 줬지 않습니까? 11만 원대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지금 또 제 말이 혹시나 높아심에 글로 말씀드린 것보다 제 방송 들으시면 아실 수 있게 방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만 원 소화되면 12만 원, 13만 원까지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고 오늘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침착맨이라고 침착맨이라는 되게 유명한 빅스트리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네이버 취직하면서 아프리카 TV도 워낙 적응됐고 좋으니까 동시 성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송을 좀 반응을 줬던 것 같아요. 이랬던 저랬던 재료도 있고 이 수급이 들어왔던 분들이 이 파동을 만들긴 하지만 계속 위에 물량을 왔다 갔다. 자, 물량 소화란 말은 뭐냐면 단타들을 떨고 내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타란 말은 물론 그런 분도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쉽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올라면 또 팔고 떨어지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기다리고 올라가더라도 갖고 있는 개미들, 이 수급들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타를 치면서 올라간 판에 계속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단타 치는 수급이 줄어들고 올라갈 때 쉬워요. 그렇게 10만 원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팀 말씀드렸고요. 자, 한컴은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뭐 오늘 갔다가 28,000원 근처 갔는데 제 생각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목표가는 저희가 25,000원대, 23,000원대 사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0%, 20% 사이에서 판다. 그 정도 하시면서 개별주 대응은 저희가 잘 하고 있다. 요거 비중을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장 안 좋을 때 개별주 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여전히 얘들도 빅머니 들어온 주식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수급장에서 수급주를 겁내 못하갑니까? 겁내지 마시고 잘 두고 계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보세요. 한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팀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지수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섹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가지만 섹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전은 여전히 같이 보고 있지만 외국인에 살짝 더 팔면서 7만원 초반까지 밀려있지만 똑같은 시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4만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 보시면 되고 지금 소부장도 많이 빠졌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주 반도체가 어제 팔고 등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위에서 등락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 들어가고 추세는 괜찮지만 보고 있다. HPSP 수성인지 보시면 그 횡보 정도라 보시면 돼요. 유지 홀딩하다 보시면 됩니다. 가온칩스 간중해 두시고요. 2차 전지는 처음 말씀드렸던 전기차나 테슬라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약세입니다. 어닝 쇼크도 맞고 대신 LNF가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승인이 됐어요. 지금 살짝 플러스 났다가 지금 다시 밀려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22만원 물량을 돌파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자체 재료는 있지만 2차전지 자체가 워낙 무겁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등락 있다. 그 정도 체크할 거고 에코프로 모티는 저희가 익절을 좀 반 정도 해놨습니다. 고가 등락하고 있고 5일선 기준 보면 되는데 일단 뭐 괜찮고 장 잘 그냥 버티고 있죠. 이런 장이 정말 효자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모티는 수익도 많이 난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는 게 정말 좋은 주식이죠. 나머지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엔캠은 제가 보고 있지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인데 혹시나 보고 있는 분들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걸로 참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테마는 제가 며칠 동안 주말에도 좀 더 보자. 성장과 정책, CSD에 엄청난 뉴스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한 방 다 맞았어요. 아침에 뉴스 때문에 개인들 질문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장이 50포인트씩 빠지는데 안 때릴 수가 없어. 이렇게 장대목 맞는데 안 맞을 수는 없는데 개인들 많이 빠져나오고 투매가 좀 나오긴 했지만 레인보우나 요즘 보시면 추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같은 보시면 떨어졌지만 횡보입니다. 그죠? 한 석 달도 횡보하는 거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래 보시면 되고 들고 있으면 돼요. 두산은 제가 좀 약해서 오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살짝 저가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지금 살짝 생각보다 더 떨어지긴 했는데 더 사지는 않고 그냥 들고 있죠. 일단 편하게 얘도 상당히 큰 흐름인데 에코프로 모티보도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 방어 잘하는 우리 포트 중에 한 개다. 아직 바닥에서 반등 들어올 때 사야 되니까 지금 있는 것만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당연히 수급 변동성 개인 투심에 영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도 안 좋아요. 셀티론이나 이제 삼바,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는데 큰 것들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
셀티론 기준으로 보고 있고 고점에서 25%씩 빠졌어요. 애들 반응 줘야 되기 때문에 추매 내지는 이제 살 타이밍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제로 나왔던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개파락 났을 거예요. 상당히 호기롭게 올랐는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사실 장이 되게 투심이 안 좋은 거거든요. 큰 돈이 들어와서 상한가에 붙였는데 한미사이언스를 그냥 개파락해서 양아치 무빙을 한다. 그만큼 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던 큰 매물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수익 보고 나올 건데 이렇게 좀 변칙적인 플레이 만든다는 거는 그 정도로 장이 조금 안 좋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한올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장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꺾인 거 아니고 안정되면 괜찮은 종목들이니까요. 자, 시장 보면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동차나 엔터도 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자, 자동차는 4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좀 때리면서 해지 더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약간 약세니까 장 빠지는 일조를 좀 하고 있다. 엔터도 조금 말씀 안 드렸는데 JIPL 하이 보시면 개별적인 악재가 좀 나왔을 거예요. 장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박스권 하단 밑에 떨어지는 것들은 제가 뭐 추천해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경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암만 좋고 앞으로 중량도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다시 안정되면 사야 되지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장중에 방송을 드렸고 지금 끝나면서도 제가 지수 관련 얘기 좀 드렸어요. 그만큼 지수가 많이 빠지고 투심이 안 좋으시겠지만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어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뭐 안 좋은 게 있다든지 미국에 모르는 경기 침체가 정말 부각되는 거 아니냐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보는 게 그게 진짜 문제면 미국에서 먼저 티가 나요. 우리나라 먼저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수급과 모멘텀 원이라고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았던 현금을 일부를 써서 지수 126305 사면서 조금 대응을 하고 있다. 뭐 더 빠지면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개별주도 들고 있는 것들은 또 아침에 보면서 혹시나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현금 가지고 가면 또 좋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매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안 좋은데 고생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방어하고 장을 잘 대처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